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공개 클리닉웰 특강 음식 보감.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식품영양학 박사인 한의사 조병재 원장이 추천하는 식탁 위 건강 장수의 비결이 지금 공개됩니다. 날씨가 많이 산산해졌습니다. 그죠? 네. 이제 가을이 진짜 온 것 같아요. 참 가을이 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참 먹을 게 많다 아닙니까? 예, 이 여름에 뭐 과일도 있지만 가을이 되면 정말 풍성한 곡식들이 많이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입니다. 여러분들 뭘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사시죠. 그러죠. 뭐, 참, 가을이 되면 풍성한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요즘 보면 말이죠. 정말 음식들이 다양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뭐 추석이다, 이래 되면 그 곡식들 또 그런 과일들 이거지만, 뭐 오렌지, 망고, 뭐 듣도 보도 블루베리 그런 거 언제 있었습니까? 근데 정말 지금 세상은 무역이나 이런 뭐 교통이 딱 좋아지면서 세상의 모든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여러 자료에서 이게 좋다. 또 없었던데 또 새로 소개를 하면 그게 좋은 줄 알고 또 관심이 또 생깁니다. 또 이게 좋다. 그럼 또 되고. 또 저녁에 예전에는 우리가 뭐 중국집이나 다른 이런 분식 이런 거 먹었지만은 이 가게들도 정말 다양한 식당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만 하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다시피 뷔페만 가도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시대가 됐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먹느냐 이거죠. 왜 먹느냐? 여러분들 왜 드십니까? 살찌려고 드시나요? 살 빼기 위해서. 참 예전에는 말이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걸 떠나서 조금 삶의 질을 윤택하고 그리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나라 음식이 건강하다 이러면 또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건강식을 찾을 것인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각 나라들을 한번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가을이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고 건강이 아주 건강한 이런 국민들이 있는 그런 나라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건강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출발을 해보죠. 가까운 나라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 일본입니다. 그 일본은 장수 국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정말 오래 살아 이렇게 이제 다 소개를 하고 그래서 자기 나라의 낫또가 좋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있는 이런 그 회라든지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막 또 투자를 해서 자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섬은 오키나와라고 하는 섬인데 여기는 100살 이상 된 노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또 뭐 직접 일도 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궁금한 게 과연 여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생활하길래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가? 그걸 찾아보면 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이라면 우리 이제 부산에도 또 경남에도 이렇게 일식집 가보면 주로 이제 해산물이죠. 그죠?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은 서기 한 600년도에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는 육식을 좀 금하게 또 살생을 좀 금하게 이렇게 했었죠. 실제로 우리나라 왕조실록 같은 일본의 어떤 왕들의 어떤 업적을 기록해 놓은 걸 보면 600년도쯤에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육식을 왕들이 금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식을 먹으면 혼내주죠. 그래서 몰래 이 직화로 구우면 냄새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쟁기를 이렇게 걸어서 물을 데워서 찢어서 몰래 이렇게 먹었던 이런 아주 이런 이 식사 패턴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몰래 먹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누가 옆집에서 고발을 해버리면 아주 곤욕을 치르는 이런 시절이 있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7대 왕은 자 내가 왕이 됐으니까 너 내 있는 동안에는 돼지고기는 먹어도 돼.
이렇게 한번 했다가 또 그 밑에 8대 왕은 돼지고기도 안 돼. 이랬다가 또 한 10대 넘어가서는 소만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되었지. 전반적으로 거의 한 1400년간 이상을 육식을 갖다가 법적으로 금했던 나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일식집 하면 생각나는 이러한 어떤 음식들로서 먹고 또 사람들도 좀 자그마하게 이렇게 또 생기고 일본인의 어떤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본이 이제 이렇게 개화를 하게 되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1868년 정도, 지금 한 100년 전쯤에 드디어 이제 고기를, 육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허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양 사람들이 덩치가 이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앞만 봐도 고기를 좀 먹은 것 같거든. 그래서, 그렇게 먹어야 되겠다. 이래서 아주 조금씩 해서 지금은 상당히 예전에 그런 어떤 풍토는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고기를 막 먹고 또 밀가루 음식을 먹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가장 고민되는 이런 질병들, 바로 아토피입니다. 아토피 아시죠? 거의 인구가 1000만이 넘어서 아토피를 관리하는 어떤 섬도 생기고 센터도 생기고 또 이렇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떤 영양학자들이나 이런 식품학자들은 야, 우리가 해물하고 막 밥만 먹고 살다가 고기 먹으니까 아토피 생기고 이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까운 나라니까 듣다 보면 그래 맞아, 고기 먹으면 아토피 생긴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어쨌든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문화적 영향에 의해서 육식을 또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덩치 큰 이렇게 고기 먹는 이런 사람들이 더 좀 있어 보이고 또 슈퍼스타가 되고 이런 스모 선수들 말이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육식 안 하고 채소나 해물이나 쌀을 위주로 이렇게 먹으면 100살 이상 살 수 있을까요? 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음식들을 이렇게 봤으니까 다른 나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또 유명한 장수 국가가 있습니다. 코크서스 지방입니다. 이 불가리아식 요구르트, 아주 유제품 회사에서 광고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막 요구르트를 먹으면 그냥 막 오래 산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 지역이 바로 코크서스 지방입니다. 러시아와 접경돼 있는 그 밑에 일부 지역들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산맥입니다. 산 꼭대기. 바다 보기 힘들걸요? 그죠? 생선을 먹으려고 그래도, 해산물을 먹으려고 그래도, 어떻게 가려고 그러면 산 밑에까지 해발 한 1500m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또 버스 타고 해변가 가서 배 타고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여러분도 상상하다시피 이 지역은 주로 이제 낙농을 하겠죠. 또 막 아주 기후가 아무래도 높으면 또 춥다 보니까 이 고냉지 채소, 그리고 이런 감자 같은 이런 나암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뿌리, 또 구근 채소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양이나 소를 키우면서 아침마다 또 젖을 짜야죠. 그걸 또 발효를 시켜서 먹는 이러한 식생활들이 되었던 나라가 바로 이 지역인데, 이 지역 사람들이 정말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파스테르 같은 사람이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이런 사람이 야, 도대체 이게 뭐가 좋을까? 이 유산균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연구를 했죠. 그리고 유산균을 먹어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들을 찾아봤더만 역시나 그게 하나 있었거든. 그래서 이 유산균, 이 듬뿍 든 요구르트나 우유를 먹으면 너희들도 100살까지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스테르 연구소의 제자가 이제 메치누코프입니다. 많이 들어봤습니까? 예, 이 사람은 더 카리스마 있게 이랬어요. 대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거기 다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다 살아. 그래서 거기 살고 있다가 이놈들이 나와가지고 위암도 일으키고 뇌로 들어가고 허리도 아프게 하고, 그래서 대장의 그 끝부분에 이 적들이, 병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거기다. 그래서 말이지, 우리가 발효를 시킨 시큼한 이 요구르트를 먹으면 걔들이 그 대장까지 내려가는 거죠. 살아서 가서 걔들하고 싸워가지고 걔들을 물리치면 우리는 건강하게 아주 100살 이상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한 19세기쯤에 그 프랑스나 이런 유럽 이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했는 줄 압니까? 그 대장 일부를 잘라버리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야,
균들이 이거 산다 그러니까 걔 없애버리면 걔들의 베이스 캠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없애자 이래가지고 뭐 맹장 띠내듯이 그렇게 자르는 수술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칠리코프는 매일 요구르트를 들고 다니죠. 모든 모임에 들고 다니면서 자 먹어봐 이래서 이래서 그 사람은 70살까지 이제 살고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100살쯤 살아야 그게 증명이 될 건데 말이죠.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산맥이고 지역적으로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도 그 환경이나 기후에 맞게끔 우리가 재배가 되고 또 수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런 유제품으로서 건강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도 말이 되죠.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예쁩니까? 피부도 희고 덩치도 이렇게 크고 또 뭐 김태희도 울고 간다는 그런 미모를 가진 여성들이 정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남자분들도 아주 이 튼튼한 이 요구르트를 먹었죠. 그리고 남자분들도 아주 튼튼하고 이 골격 좋게 이렇게 생긴 걸로 봐서 야, 우리도 유제품 많이 먹으면 정말 100살까지 살 수 있고 모든 질병을 갖다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예쁜 얼굴과 골격과 그리고 하얀 피부를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럼 그래 먹으면 되겠네요. 왜 좋잖아요. 뭐 또 유제품 회사들은 또 광고를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면역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런 걸 많이 못 먹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한번 구경을 해봤고 또 코커스스 지방의 아주 유명한 유제품들을 한번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고 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죠? 예. 거기서 조금 더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에스키모, 이누크족들이 형성되어 있는 에스키모인들. 사실 이 사람들도 몽고족들이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유목민들인데 따라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추워졌어. 그래서 이제 살게 된 곳이 북극지방이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왜 이 북극지방에 있는 이런 에스키모인들을 갖다가 소개하느냐. 한때 말이죠.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곡물들을 많이 먹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비만입니다. 비만. 예, 비만. 그러면서 나타나는 사망률 1위가 뭐냐면은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심장마비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거든요. 심장마비, 또 관상동맥 협착증, 그걸로 인한 뇌의 여러 가지 어떤 혈액 질환. 그러니까 또 비만. 그래서 야, 도대체 우리가 튼튼한 심장을 가지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하게 됐죠. 엄청난 돈을 달나라 가는 돈만큼 들여서 연구를 했다는 소문도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코호트 조사라고 각 지역들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했는데 이랬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채소도 먹고 고기 안 먹고 해물 먹고 이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심장이 좋다 이렇게 자랑을 했고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 포도주를 매일 반주로 한 잔씩 먹으니까 우리는 절대 심장으로 죽지 않는다. 거기 있는 폴리페놀이나 이런 것들이 혈관을 갖다 맑히고 포도주 색깔 봐라 피 색깔처럼 맑지 않느냐 뭐 온갖 소리를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 나라 음식이 좋게 되면 그게 많이 팔리고 또 경제에도 이바지를 하기 때문에 국위선양도 되고 아주 혈안이 돼서 했었어요. 미국은 뭐 할 말 없다. 뭐 그래 누가 잘하는가 보자 이랬는데 누가 가장 어느 지역 어느 민족이 가장 심혈관계 질환이 없었는가 보니까 놀랍게도 저기 있는 에스키모인들이 가장 그걸로 안 죽는 거예요. 저렇게 춥고 풀도 안 나고 그죠? 먹는 거라고는 뭐 생선 같은 거 그죠? 이래 먹고 고래고기 그리고 또 뭐 술록 같은 거 잡아서 풀은 없으니까 제가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한 봤는데 술록에 이렇게 내장을 꺼내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이끼를 뜯어먹은 그 풀 같은 게 죽처럼 뭐 그 브로콜리 죽처럼 그런 것들을 스프 같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찍어서 먹는 것도 보고 이랬는데 어쨌든 채소는 없고 그런 것들을 주로 먹고 춥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막 담배가 수입되면서 막 애들이 담배도 엄청나게 펴요. 초등학생들도 피고 막 그런데 그런데도 정말 시력도 좋아서 저 2, 3km 밖에 있는 곰의 눈알까지 다 쳐다보는 그런 상당한 시력과 그리고 추위를 견디는 그런 힘 그리고 튼튼한 심장 이런 걸 가졌더라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에스키모인들은 뭘 먹길래 뭐 먹은 것도 없어. 뭐 우리처럼 뷔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식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하지도 않은데 뭘 먹길래 그렇게 심장 질환이 없을까라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역시 아까 말했던 생선이라는 기름진 것들을 많이 먹더라 이거죠. 그래서 개발한 게 그 오메가3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역시 이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의 혈액을 맑게 하고 또 혈관의 수축을 또 이완시키고 또 이 피가 엉겨지는 그러한 어떤 혈전들을 갖다가 분해하는 아주 좋은 성질이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다. 또 불포화 지방산의 일부인 DHA, EPA 같은 이러한 성분들은 머리도 너무 좋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최고다. 그래서 지금도 오메가3라는 건강보조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판매량이 거의 자동차의 판매량과 맞먹을 정도로 여러분들 다 먹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메가3를 무슨 관절에도 좋고 뭐 소화에도 좋고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데 저 제품은 이 혈관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제품입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심장질환, 물론 다른 질환이 있을지 몰라도 심장질환만 봤을 때는 그렇더라. 그래서 오메가3와 관련되는 불포화 지방산 연구가 되고 그걸로 노벨상도 주고 새로운 에이코사노이드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문이 확 연결되면서 예전에는 기름을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좋은 기름은 우리 피를 맑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었고 지금 많이 인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방에 대한 인식들도요. 그럼 우리도 계속 기름 먹으면 되겠네요. 네? 우리 또 안 될까요? 근데 이 세계에서 또 건강하고 장수하는 국가들 보면 음식을 다양하게 안 먹는 것 같아요. 요즘은 수입이 돼서 어떨지 몰라도 아주 편협한.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또 이런 불가리아 지방의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좀 보이죠. 우리가 추운데 좀 가봤으니까 좀 더운 데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마사이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좀 그 신발도 있더만요. 신발도 있는데 아니 거기가 알다시피 저 아프리카의 내륙이죠. 우리는 보통 하루에 비가 좀 제법 온다 그러면 뭐 100mm, 뭐 200mm, 300mm도 뭐 그냥 오고 이러는데 여기가 연평균 강우량이 한 600mm? 네, 그 뭐 그냥 우리 TV 같은 거 보면 알지만 막 차가 지나가 먼지가 확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건조한 지역이고 또 덥고 그러다 보니 그 일종의 사막이죠. 사막이고 뭐 풀 조금 나고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먹을 풀은 없고 염소나 양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냥을 하는데 왜 여기가 유명했느냐면은 관절이 튼튼한 거예요. 관절이. 그죠? 이 80 넘은 할아버지가 그냥 십리바퀴 길을 그냥 맨발로 팍팍팍팍 뛰어가는 거지. 와, 관절 안 아파? 이러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또, 그 엑스레이나 이런 사진을 촬영을 찍어 보니까 관절 표면도 되게 깨끗하고 청년의 관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저 사람들 걷는 게 저래 걷구나. 이래서 또 그 걷는 폼을 또 따라서 신발도 만들고 마사이 워킹 이런 이제 이 선풍도 있었고 그렇게 우리가 또 따라 배우고 했는데 한번 이제 먹는 시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까 봤듯이 이 마사이족들은 이 생고기 먹는 걸로도 좀 유명합니다. 제가 여기서는 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혈압에도 물론 나트륨이라고 하는 소금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지만요. 관절에도 정말 소금은 안 좋습니다. 이 삼투압의 문제에 의해서 염증도 생기게 되고 관절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기도 하니까요. 또 근육 자체에도 염분이 너무 많으면 근육 생성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헬스 우리가 하면서 닭가슴살 다이어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근데 우리가 그 시장이나 마트에 사는 닭가슴살로 일반인들은 먹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특수한 닭가슴살을 이용합니다. 그 닭가슴살은 왜 차이가 날까요? 데쳐서 소금기를 빼는 거죠. 소금기를 빼서 너무 닝닝하니까 카레가루 좀 묻혀가지고 그렇게 팝니다. 그래 해야 제대로 이 근육이 볼륨이 생기고 근육에 로스가 생기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좀 짜게 먹어버리면 근육이 잘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게 정말 관절과 근육에는 그리고 혈압이나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에 문제가 되는데
알다시피 비도 안 오고 또 여기 바다가 너무 멀고 이러다 보니 소금이 참 귀한 동네고 이 사람들이 먹는 이 소금은 그 자기들이 짜는 젖, 우유에 있는 한 뭐 8%, 9% 되는 이 염분이 전체 소금 섭취에 다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사이족들은 아침에 간단하게 부인이 짜놓은 젖을 한 사발 이래 먹고 사냥을 하러 갑니다. 사냥을 하러 갑니다. 도시락, 샌드위치 이런 거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가다 보면 어쩌다 이렇게 열매가 열리고 그런 것들을 좀 따먹으면서 좀 배를 채우면서 드디어 사냥을 딱 하게 됩니다. 사냥을 딱 하고 그 자리에서 피도 좀 먹고 이렇게 이제 탁 이래 옵니다. 와서 온 가족들이 둘러 모아서 이렇게 고기를 서로 이렇게 뜯어 먹게 되죠. 그렇게 먹음으로써 이 사람들은 다이어트도 되고 날씬하지 않습니까? 예, 남자들 다리도 여자들 다리처럼 각선미도 예쁘고 그리고 튼튼한 관절. 그렇게 먼 길을 걸어 다니고 신발도 신지 않는데도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튼튼한 관절들. 요즘 어떤 분들은 나는 관절이 안 좋아서 등산도 못해 이러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먼 길을 갔다가 다니나요? 그래서 걷는 모양새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먹는 것은 주로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밥, 빵, 면, 과일 이런 게 없는 아주 건조한 지역인데 오로지 먹는 것이라고는 이 사냥을 해가지고 먹는 그리고 일부 과일들 그리고 또 땅에 있는 이런 것들 조금 먹는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에도 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럼 저렇게 우리 생고기 먹고 이러면은 관절이 좋아질까요? 그래서 이 요즘 이야기는 마사이족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도시로 좀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이제 점심 때 일을 하고 점심 때는 그냥 그 국수 같은 거 좀 먹고 국수 이러면 벌써 그 국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사냥할 때 먹었을 건데 그거 먹지 못하고 그냥 면만 먹고 고기는 좀 부족하고 이러면서 그 튼튼한 어떤 용사의 피를 받은 이 마사이족 청년들이 관절이 30도 안 돼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쩔쩔매고 진통제를 먹고 일을 조금만 해도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소식들을 듣습니다. 다시 그들이 숲으로 가서 사냥을 해서 생고기를 먹으면 좀 나아질 건데 말이죠. 그래서 마사이족들은 그 튼튼한 관절은 바로 사냥에서 올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볼 만한 데가 뭐냐면 요즘 이제 입시가 다가오고 있고 또 수능이 있고 또 수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머리가 좋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수학적 재능이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가장 좋은가? 인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어릴 때 9구단을 외웠습니다. 9구 80일까지만 외우면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기는 30단을 통째로 외우죠. 예. 아주 많은 회계사 또 전산 그리고 수학적 논리들은 인도 사람을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쟤들은 뭘 먹길래 또 머리가 좋은가 또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연구할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정말 오메가3라는 그거, DHA, EPA를 먹으니까 우리 아들 똑똑해졌어요. 이러다가 또 계란에 있는 레시틴을 먹으니까 학습 능률이 좋더라니까 계란을 계속 먹이고, 그러다가 드디어 인도 애들이 30단을 외운다는 소리와 함께 카레를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레를. 그래서 이제 카레 안에는 소외양, 육두구, 정향,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색별의 여러 가지 이런 향신료의 천국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큐민, 캡사이신 이러한 것들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뇌의 노화를 막고 그리고 혈관벽을 적당히 자극함으로써 뇌의 활성도를 높인다. 이러한 무수한 논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런 향신료들은 더운 곳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죠? 더운 곳에서 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은 아열대 기후로 남쪽부터 온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고추가 수입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임진왜란 시기에 이순신 장군도 고추를 못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그쯤에 동의보감이라는 허준 선생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안에는 알로에도 있고, 그죠?
뭐 소양도 희한한 다른 약재들 그리고 음식들이 정말 많이 수록이 돼 있는 대백과사전인데 고추가 없습니다. 왜? 허준 선생님이 고추를 못 봤거든요. 못 봐가지고 고추가 없어요. 알로에는 봤는데 나 고추 못 봤어.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영조 임금이 고추장을 처음 맛본 임금이다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명절 음식이나 제사 음식들 보면 그죠? 뭐 당국이라든지 나물 그리고 뭐 생선 여러 가지 전 이래 보면 들어갑니까? 빨간 거? 그게 뭐 소위 뭐 귀신들이 먹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16세기 이후 15세기 16세기 이때는 고추가 없어서 못 넣었어요. 예, 그래서 못 먹었지. 뭐 있으면 넣었지. 예, 또 먹은데. 요즘은 이제 다 하고 나서 고추장 넣어서 비벼 먹고 이래 하시던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 음식이 그래서 얼마 전에 난중일기에 적혀 있는 이순신 장군의 식사 고춧가루가 없죠. 예, 수입이 안 되는데 무슨 재주로 아무리 장군님이라도 드시겠어요. 그래서 김치라는 것도 빨갛게 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겨울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간쯤 되어서 아주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사실은 더운 음식들, 열대 과일들 그리고 이런 인도에서 보듯이 이런 향신료들을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인도에서 향신료를 조금 수입해 온 유럽의 귀족들이 정말 막 희열을 느꼈습니다. 자기들은 고기 구우니까 냄새 나고 이랬는데 거기다가 후추를 착착 뿌리니까 아 이건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한테 야 우리 좀 후추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래서 하니까 후추 한 포대하고 총 한 자루하고 바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꾸 비싸니까 이제 총을 들고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바로 그 향신료 전쟁이 일어나서 영국은 인도를 식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주된 것이 그들의 향신료 시장을 뺏기 위한 거였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많은 향신료들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타났던 게 사실 우리 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 팍 먹어도 뭐 안 매워 이러지만 그 하얀 외국인들은 먹고 나서 막 죽겠다고 그러죠. 사실 유럽만 여행해도 여러분들 갔다 오시면 정말 3일, 4일 지나면 막 니글니글 거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익숙하지 않은데 그들 역시 이렇게 강력한 양념을 먹게 되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오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향신료들이 넘어가면서 사실 유럽 쪽 사람들의 위험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1위의 암이 바로 남녀공이 그 위암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 다 발효고 김치 그리고 된장 전부 다 우리는 발효시켜서 다 먹고 해산물도 잘 먹고 고기도 뭐 적당히 먹고 그리고 쌀로도 먹고 정말 우리는 건강하게 먹는다 이러는데 전 세계 보기 드물게 남녀공이 위암이 1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워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백이민족도 사실은 몽고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어떤 열대성 음식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너무 요즘 보면 특히 이 부산 경남 쪽 사람들은 이 성질이 불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자극적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그럼 머리도 좋아져야 되는데 머리만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 쪽 사람들은 뭐 그러한 어떤 음식들로서 아주 머리가 좋다. 그리고 아주 기억력이 좋다. 라고 이해를 하고 사람들은 그 연구들을 하고 그걸 또 추천을 하게 됩니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캡사이신은 암을 죽인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추의 매운맛이 암을 죽이더라.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고추를 더 먹습니다. 더 먹어가지고 암을 죽일 수 있대. 근데 얼마 뒤에 또 이런 연구가 됩니다. 암세포에다 고춧가루를 뿌리니까 암이 죽었는데 정상세포에다 고춧가루를 뿌리니까 암이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보도나 논문 이런 것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 그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전문가들이 아니면 예리한 분석들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너무 자극적으로 먹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볼 것은 우리의 아주 먼 고향이 되는 몽고로 가보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몽고 반점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몽고 반점 있는 걸로 봐서는 몽고족들입니다. 이 생긴 것도 이렇게 또 그렇게 생겼고 또 실제로 가본 분들은 비슷하게 닮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사실 몽고족이라면 지금은 그렇지만 사실 뭐 13세기 그리고 14세기 넘어서 이 중국은 물론이고 전 유라시아 대륙을 한 방에 다 공격해서 침략을 해서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던 예, 정말 그 징기스 칸, 네, 칸의 후예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맹하고 힘 좋고 건강하기로 유명한 민족들이라서 많은 군사학자들이나 영양학자들이 도대체 이 몽고족들은 어떻게 그 빠른 시간 내에 그 넓은 그 요즘 뭐 그냥 탱크를 몰고 가도 그 속도로 못 쳐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순식간에 그걸 다 공략을 했을까? 그러려 그러면 군사가 이동이 되면 식량이 따라가야 돼요. 물하고 식량이 따라가야 돼요. 군사만큼 보급대가 많이 따라가야 군사가 유지가 되게 되는데 그걸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먹었길래 어떻게 군사들을 먹였길래 저렇게 순식간에 지치지 않고 유라시아 대륙을 다 점령을 했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니까 역시 몽고족은 말 없으면 안 되겠더라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한번 그들의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뭐 없죠. 뭐 평자에 뭐 풀도 없고 과일도 없고 과수원도 없고 뭐 농사 지은 것도 없고 있으니까 일단 말에 젖을 짜게 됩니다. 말에 젖을 짜죠. 마유가 사실 아주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소의 젖, 양의 젖, 사람의 젖보다 비타민 C가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육식만 할 때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거 A, B, D, E 다 있거든요. 근데 C가 부족한 게 문제예요. 이 C가 이 푸른 채소나 이런 채소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괴혈병이라고 하는 것들, 이 배를 항해를 오래 하는 이 선원들이 채소를 못 먹게 되니까 이 출혈성 질환인 괴혈병이 있어서 비타민 C가 처음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희한하게도 이 몽고족들한테는 그거 없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가장 좋았던 거는 바로 말의 젖이 비타민 C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말젖을 이렇게 쫙 서로 이렇게 병사들이 그래서 갈 때 말을 타고도 가지만 그 수만큼의 말들이 따라오게 돼 있었어요. 예, 그 따라오면 되니까 뭐 휘발유 안 넣어도 따라와요. 그래서 막 따라가. 새끼도 놓고 거기서 새끼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말의 젖을 이용해서 배를 좀 채웁니다. 어차피 병사 한 사람당 말 한 마리씩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젖을 짜 먹으면 충분한 양을 또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달립니다. 정말 쉬지 않고 달립니다. 뭐 걸어서 갔다가는 그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계산해도 지금 전투력으로도 그만큼 못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럼 달리면서 쉬지도 않아요. 점심때는 뭘 먹었느냐? 말의 이 경동맥을 약간 뚫어서 피를 빨아먹었다 그러죠. 네, 그러고 좀 맞고 가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좀 하고 나서 저녁에는 가장 넓고 다친 말들을 잡아서 병사들이 같이 구워서 먹고 샤브샤브도 해 먹고 생고기도 해 먹고 그렇게 이제 먹고 했다. 그거 말고는 물론 뭐 몽고인들의 뭐 칼이 좋았다, 뭐 갑옷보다 더 가벼운 가죽. 가죽 옷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리 가죽 옷을 입어도 뭐 먹어야 달리고 힘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대서 뭐 뒤에 부패차가 따라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거 말고는 그렇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요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쭉 우리가 몇 개 나라들을 쭉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다 그 나라 나름대로 유명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래 산다, 뭐 관절 좋다, 심장 튼튼하다, 뭐 체력 좋다, 뭐 정말 좋습니다. 그래 되니까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은 막 생선 먹었다가 다음 날은 말고기 어딨니? 이러면서 막 찾았다가 다음에는 요구르트 계속 먹자 이렇게 요구르트 먹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내려가 버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나 아주 궁금하고 이럴 건데 한번 그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짐승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여러 인종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아마 그 지역 따라서 생긴 것도 다르고 내장의 구조가 좀 다를 수 있어서 자, 그래서 사람은 포유류고 그리고 척추동물입니다. 척추마디가 전부 24개로서 되어 있지요. 똑같은 애들이 누구냐면은 소, 말, 양, 토끼처럼 이런 애들도 있고
사자, 호랑이, 늑대 다 똑같이 사람과 같은 척추동물이고 24개의 마디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신경들이 내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장기의 개수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한테 실험도 하고 돼지한테 실험하고 쥐한테도 실험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소도 간 하나, 폐 2개, 위, 소장, 내장, 사자도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먹어야죠. 골고루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도 골고루 먹고 사자도 골고루 먹고 사람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는 양은 풀만 먹어요. 사자는 고기만 먹네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민을 했죠. 영양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다. 쟤들이 버릇이 돼가지고 양이 풀을 뜯어 먹는 걸로 봐서 우리가 한번 줘보자. 이래서 풀 있는 사료에다가 좀 이렇게 고기 처분하고 남은 창자나 내장을 갈아가지고 고기를 갈아가지고 좀 섞어 먹이기 시작하죠. 그래 먹였더니 한 2, 3년 동안은 애들이 좀 잘 크는 거예요. 잘 크다 하다가 한 5살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나이로 한 50살, 60살 그때부터 애들이 자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 광우병, 그죠? 사료로 풀 뜯어 먹는 소는 괜찮았는데 사료를 먹인 애들이 뭔가 이런 이상이 일어나는 거죠. 2, 3년 키우고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팔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조금 오래 놔둔 소들한테는 늙은 소들한테는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이제 스크래피라는 병을 가진 양인데 일종의 아토피죠. 긁어가지고 엉덩이가 다 까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등이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털도 양처럼 고운 털이 아니라 막 부석부석하고 이런 거지. 풀만 먹이면 되는데 그거다가 고기를 좀 섞어서 먹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하고 사람하고 똑같은데 아무리 투자봐도 이 심장이 하는 일, 간이 하는 일, 폐가 하는 일 똑같은데 왜 그럴까? 그래서 한 번 더 보니까 고양이도 있고요. 그리고 사자도 있습니다. 얘들은 옆에 풀이 저렇게 있는데도 절대 배고파도 풀을 뜯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신문에서 보니까 이 중국의 어떤 성에서 동물원에 사자를 키우겠죠. 근데 이게 사자한테 토끼도 던져주고 해야 되는데 좀 돈이 없었는지 개사료 비슷한 걸 좀 줬는가 봐요. 이 사자가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우울증이 걸렸는지 실제로 이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우울증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게 아주 용맹하자고 겁을 내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지만 봐도 놀래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다. 그 사자는 부었어요. 단백질 부정 붓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 이거죠. 그럼 사자는 왜 고기만 먹냐? 그리고 고양이하고 개도 사료가 다릅니다. 집에 같이 키우시는 분들 그 고양이한테도 개사료 주고 막 이렇게 안 하시죠? 아시는데 그 달라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개한테는 조단백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50%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료에 그렇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요만큼 100g이면 50%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죠. 고양이는요. 7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캔을 주고 이러죠. 고양이 아프면. 그런데 단백질이 70%나 필요한 고양이한테 개사료를 줘버리면 고양이가 이렇게 띠내다가 발목을 삐고 다치고 이래 됩니다. 직접 실험을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알죠. 그래서 정말로 무슨 차이 때문에 똑같은 오장육부를 가진 늑대와 양이 꺼내보면 똑같은데 왜 이럴까? 그래 봤더니 애들이 장기의 개수는 같으나 강약이 다르더라 이거죠. 초식 동물들은 어떨까요? 창자가 길죠. 창자가 되게 길죠. 창자가 길고 하지만 간은 작더라. 작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냥 작은 겁니다. 그냥 작은 거예요. 사람들이 작다 그러면 나쁘다 그러는데 크다고 좋습니까?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 같은 애들은 간이 되게 큽니다. 이렇게 동그란 부채처럼 이렇게 배엽이 되게 많죠. 그래서 쓸개즙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말 같은 초식 동물들은 그 간에 달려있는 담낭이 태행이 돼가지고 찾으려면 너무 조그만해요. 말이 그래 큰데. 풀만 먹는데 왜 쓸개즙이 필요해요? 쓸개즙은 지방산을 유화시키는 액체인데 아니 풀만 뜯어먹는 놈이 지방 녹이는 액체가 왜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쓸개즙 조금 넣어오는 애들이 고기를 막 먹으면 그 지방을 어떻게 녹여요? 못 녹이면 그거는 영양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사자나 호랑이처럼 간이 커서
막 쓸개즙이 막 나와. 사람도 하루에 500cc에서 거의 한 1000cc까지 쓸개즙이 나옵니다. 물론 그 중에 3분의 2는 재흡수가 되어서 돌아가지만 그렇게 쓸개즙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풀만 뜯어 먹으면 속이 쓰리지 않겠어요? 막 역류가 되고 막 부글거리고 막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다. 초식 동물들은 간이 작고 장이 길더라. 육식 동물들은 간이 커서 담즙 분비가 많은데 장이 짧아. 이런 애들한테 풀을 먹이면 풀이 그대로 도죠.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가 분류도 할 수 있겠지만 사람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의 키 같은 분들 제가 모아서 폐 찍으면 폐 크기 다 똑같을까요? 키 같다고? 병은 아닙니다만은 사람마다 뛰어보면 마라톤 잘하는 사람, 100m 달리기 잘하는 사람, 뭐 높이뛰기 잘하는 사람 다 특징들이 있고 그 사람은 땀이 많은 사람, 땀 없는 사람, 물만 먹어도 찌는 사람,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사람 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유전적 특징이라 해도 좋고 민족성 특징이라도 좋고 그 얼마 전에 한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한국 분인데 좀 조그만한 동양 여성이었어요. 그 영국에서 대장 외과를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대요. 그래서 와서 세미나 쳐왔다가 저를 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장을 전문적으로 보시다 보니까 주로 대장 수술도 하고 맨날 찍어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래 이분이 이야기했던 게 자기는 고기만 먹으면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너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고민하다가 결국 한국식 음식으로 이렇게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이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 진료를 하면서 놀랬던 거는 유럽 사람들 얼마나 등치가 큽니까? 이런 사람인데 대장 찍어보면 짧대. 자기는 동양 여자고 조그만한데 창자가 왜 이렇게 긴지.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한 일일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죠. 예전에 미국에서 넘어온 선교사가 조선 후기에 쓴 글이 있는데요. 참 웃기는 글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 똥 싼 거를 받느냐. 이건 똥이 뭐 이만큼씩 싸놓더라. 자기는 덩치가 이렇게 큰데 1m 60밖에 안 되는 그 조사들이 그 싸놓은 똥량을 보고 기겁을 낸 거죠. 와, 역시 우리는 그 밥과 김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한 긴 대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 고기 썰어 먹는 사람들은 이 분변의 양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다 보면 사람들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기후가 있고 그 기후에 따라서 음식들의 재배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식량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리장성 아시죠? 만리장성을 우리 식량학자들은 그 만리장성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밑으로는 농사가 되고 그 위로는 농사가 안 된다. 그거 알고 성곽을 쌓는지 어쨌든 다 그 라인이에요. 그 위로는 이제 주로 유목민들이고 그 밑이고. 그래서 날씨 자체가 또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주로 아래쪽 사람들 대체로 우리가 보기에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사람들이 좀 자그마하면서 좀 약간 검고 그죠? 그러면서 주로 이제 더우니까 과일이나 곡식 그리고 곡식 중에도 밀과 보리가 위쪽이라면 쌀이 밑쪽 음식인데 그런 것들을 주로 먹는 사람이라면 겨울이 1년에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되는 동네는 농사가 이렇게 좀 수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쫓아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섬유가 많은 음식보다는 주로 유제품이나 고기를 이래 먹고 있어서 그쪽 동네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좀 피부가 희고 햇빛이 적으니까요. 피부가 또 밑쪽 사람들 좀 검고 햇빛이 많으니까 이게 코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검고 위에 사람들은 희고 그리고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조금 먹으면 금방 지방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겨울을 나죠. 못 먹어도 그죠? 매일 1년에 쌀 농사를 3번 짓더라고요. 베트남은 아침에 추수하고 오후에는 씨 뿌리고 그래서 3번을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 짓고 있죠. 그런 동네 사람들은 항상 과일이 있고 이러니까 저장을 할 만한 그런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매일 일어나면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추운 나라 사람들은 겨울 동안에는 돌아다니기도 위험하고 춥기도 하고 곡식도 없고 그러면 먹었을 때
석 달치 분량을 쫙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이러한 지방 합성 능력들이 좋고 소화효소 분비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중에도 보면 약간 북쪽에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먹으면 저장, 겨울을 나기 위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아마 겨울이 되면 곡식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매일 마트 가보면은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거 아니라도 말이죠. 그거 아니라도 일반적인 그 식이섬유 섭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30에서 약 한 4, 50 정도 g을 하루에 먹어라라고 우리가 이제 추천을 하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보도에서 보니까 어린애들, 특히 5세,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식이섬유 섭취가 너무 많다. 그죠? 너무 많으니까 영양 흡수가 잘 안 돼. 그래 성장에도 방해가 돼. 그래서 애들을 엄마들이 과일을 먹이고 막 이러는데 그래가 애들이 빵빵하고 대장이 막 힘이 없어서 그래서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하면 성장이 안 돼요. 또 만약에 대장을 수술을 했어요. 뭐 문제가 있어 딱 잘랐어. 짧아졌어. 그러면 채소를 많이 먹여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죠. 대장을 잘라낸 분들이 풀을 더 먹으면 그대로 나와요, 풀이.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장이 좀 힘이 없어졌어. 처졌어. 그러면 식이섬유 섭취를 줄여야죠. 그래서 노인들은 20에 35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실제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장이 짧을수록 식이섬유 섭취는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고 심지어요 송아지도 태어나서 풀 먹습니까? 젖 먹습니까? 그 풀 뜯어 먹는 애들도 어릴 때는 장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우유 먹고 커야 되다가 창자가 좀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풀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애들부터 막 김치 먹이고 막 꼭 먹어야 된다고 할머니들이 더해. 예? 현미밥과 섬유 많은 걸 갖다가 애들 줘가지고 우쩌겠다고 그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식이섬유 섭취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애들이 안 크는 거야. 차라리 우유 먹이고 고기 먹였으면 섬유 섭취가 적어지니까 영양수도 좋고 잘 성장할 건데 김치랑 밥, 국 이렇게 먹여버리니까 애들이 장이 불편해지고 성장도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거는 바로 저번 주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우리 이제 식품과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 12,3,000명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한국인들이 나이대별로 한국인들이 하루 육류를 얼마만큼 먹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7명은 육류 섭취가 부족하더라라고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걸요. 물론 나이대마다 다릅니다. 성장기 때는 좀 더 먹어야죠. 왜냐하면 커야 되니까요. 그리고 일반 성인이 되면 좀 작다가 노인들의 건강 문제, 뭐 관절 질환, 노화, 호르몬 이런 문제도 단백질 부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여기서 추천하는 것 20세에서 한 60세 사이는 하루에 100에서 한 100, 약 100g. 그죠? 100g 정도. 그거는 우유 한 잔 먹는다고 치고 플러스 고기 100g을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하다. 근데 이럽니다. 제가 이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고기 많이 드십니까? 이러면 우와 선생님 저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드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제가 먹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루 섭취량이 100g 정도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역시 조사해보니 열의 7명은 육류 섭취에 부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조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사실 우리가 건강에 지난 한 30년 동안 채소가 좋다. 물론 좋습니다. 또 과일도 좋다. 좋죠. 고기 나쁘다. 물론 나쁜 거 있지요. 근데 너무 그렇게 편협하게 어떠한 식으로 자꾸 듣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이 도대체 몽고족인지 아니면 일본에 좀 이렇게 넘어왔는지 이런 구조도 모르고 그죠? 구조도 모르고 막 이렇게 그쪽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 병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내 몸에 맞는 음식이란 건 뭔가? 내 몸에 맞는, 내가 먹고 기분 좋고 좀 비싸고 이런 게 내 몸에 맞는 음식이 아닙니다. 비싸고 또 수입품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장기 구조, 소는 소대로, 사자는 사자처럼, 몽고족은 몽고족처럼,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처럼 그렇게 뭔가가 동서양의 사람들의 내장이 다른 게 아니라 강약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체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요즘 서양에서 뜨고 있는 영양학이 유전 영양학입니다. 이쪽을 기존 영양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수의학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사람 쪽의 영양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음식은요, 최근 10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임금님들이 먹었던 음식 가지 숫자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언제든지 1시간 이내에 다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습니다. 때 없고, 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도 다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유전은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우리 할머니나, 예, 어머니나, 저나, 뭐 비슷하게 되는 거지. 그게 갑자기 뭐 음식이 뭐 저 자몽이 수입됐다 해서 자몽 체질로 바뀌고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정보나 이론들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지겠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말이죠. 위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시경 하면 위산 과다에 역류성 식도염까지 앓고 있어요. 알다시피 위산은 아까 쓸개즙은 지방을 녹인댔지만 위산은 단백질 분해 효소죠. 그죠? 위산은 밥, 빵, 면 녹이지 않습니다. 위산은 염산이에요. HCl. 그거는 단백질만 녹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 먹고 우동 먹고 토를 하면요. 돼지고기 안 넣고 우동이 나와요. 위장에서는 단백질만 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산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또 풀만 먹어요, 죽만 먹고. 위산이 어디 가라고? 내가 어디 가지? 그러면서 자기 위벽을 긁어버리게 돼요. 그것만 알아도 나는 위산 많은 사람이구나. 위산 많구나. 그러면 맵고 자극적인 거 못 먹고 단백질 섭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나는 고기를 먹으니까 가스가 참 안 좋다. 이거는 고기를 녹이는 효소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또 전문적인 어떤 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래도 수십 년 살다 보면 내가 어떤 타입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풍성한 가을이 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었는데 뿐만 아니라 많은 수입의 먹거리들이 넘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맛보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건강하고 젊고 오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쭉 봐왔던 이런 여행 속에서 한정된 지역에서 거기밖에 안 나는 음식에 의해서 특징적으로 건강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어쩌면 이러한 풍요의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풍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옆집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에 따라가서 먹고 살지는 않은가, 이러한 것들을 이 가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자료와 또 내용들 그리고 여러 보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타입인지 어떤 체질인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생활하신다면 아마 적당한 비용에 아주 또 맛있는 음식에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